그동안 미적거리던 공수처가 묵직한 한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은 헌법 위반 사건으로 윤석열의 탄핵 사유에 해당됩니다. 해병대 수사 개입, MBC가 단독으로 공수처의 수사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한 MBC의 단독 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정권에겐 가장 치명적인 사건 중 하나가 해병대 수사 개입 사건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상황이 MBC의 단독 보도로 나온다는 것은 MBC가 무척이나 열심히 수사 상황을 파고들었거나 공수처가 언론사들 중에서 MBC에만 정보를 제공했거나 공수처를 담당하는 언론들 대부분은 정보를 알았음에도 뉴스를 생산하지 않고 몸을 사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현재 정부 여당에 불리한 뉴스를 내보내는 것에 그만큼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공수처가 지금으로선 검찰의 벽을 넘을 수 없지만 지금부터 존재감을 키우지 않으면 소멸을 걱정해야 할 만큼 사실 공수처는 그동안 너무나 미적지근했습니다. 해병대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이 왜 국방부로 돌아갔는지 그 과정을 확인해 왔는데요. MBC 취재 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파견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회수에 대해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경찰 간부를 통해 국방부 참모와 경북경찰청 사이에 연락을 조율했다는 겁니다. 먼저 정상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해병대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 고발장이 접수된 뒤 먼저 경찰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수사단이 넘긴 사건을 해병대가 아닌 상급기관인 국방부에 돌려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모 과장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소속 박모 경정이 전화해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 사이 갈등을 설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국방부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대해 관할 경북경찰청에 전화할 것이라고 알려줘 자신이 이 내용을 경북청 노모수사부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 파견된 경찰관이 사건 회수 과정에서 경찰과 국방부를 연결한 사실이 진술로서 처음 확인된 겁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으로 지목되어 온 유재현 법무관리관은 실제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북경찰청 노수사부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국수본 이 과장과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전화를 걸어와 사건 회수에 대해 협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공수처는 협의 내용이 바로 경북경찰청장에게 보고됐고 경북청 실무 라인을 통해 하달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관을 경북경찰청에 보내 수사 기록을 통째로 회수하기에 앞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개입한 사전 조율이 있었던 셈입니다. 조율이 안 됐으면 경북청은 이렇게 순순히 기록을 뺏길 이유가 없었겠죠. 공직기강 비서관실 소속 박 경정과 국방부 유재현 법무관리관은 당시 과정에 대한 질문에 답이 없었습니다. 국수본 이 과장은 경북경찰청에 물어보라고만 답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국방부가 경찰에서 되찾아온 최상병 사건. 국방부는 임성근 1사단장 등 당초 8명을 처벌 대상으로 봤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2명만 처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공수처가 왜 이렇게 수사 결과가 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의 수사기관들을 오늘 압수수색했는데요. 압수영장에서 수사지휘부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솔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형훈 조사본부장의 집무실과 자택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에서 되찾아온 최상병 사건의 재수사를 지휘한 인물들로 압수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실제 수사를 실행한 김진락 수사단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MBC가 확보한 군검찰의 사건 회수 경위보고서에는 작년 8월 2일 2시 40분 국방부 검찰단장이 회의 및 지시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20분 뒤인 오후 3시 검찰단 수사관이 경북경찰청에 기록을 회수해야 하니 담당자를 알려달라고 전화했습니다. 이어 3시 반 수사관이 경북경찰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오전 10시 반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넘겼고 협의를 마친 뒤 11시 50분 청사를 나왔는데 불과 3시간 만에 상급기관인 국방부는 사건을 회수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회수해온 사건을 일주일 뒤 조사본부에 재배당했습니다. 보름 뒤 조사본부 조사단은 당초 임성근 1사단장을 포함해 8명이 처벌 대상이란 해병대 수사단 판단을 뒤집고 대대장 2명만 처벌 대상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수처는 당초 국방부 수사단도 해병대의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중간 보고했다가 돌연 수사 책임자가 교체되고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가 축소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국방부가 신속하게 사건을 회수한 과정, 또 수사본부가 사건을 다시 맡아 최종 결론을 뒤집은 과정, 두 단계를 모두 면밀히 재구성한 뒤 핵심 관계자들을 차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MBC도 수사 과정만 보도할 뿐 심층 분석이나 언론사의 자체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기억을 되살리고 최상병 사건을 판단하도록 근거가 나올 때마다 끊임없이 보도해준 MBC에 감사드립니다. 재난 현장을 병풍으로 사용한 윤석열에게 기대할 것이 사실 없습니다. 유족들이 그토록 애원했지만 이전 특별법에 모두 포함되었던 조항임에도 악법이라 문제 삼으면서 윤석열은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사건의 진실규명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미 이루어졌고 조사위원회 권한이 너무 크다. 따라서 특별법은 필요하지도 않고 시행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 한 총리는 모두 발언 대부분을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판하는 데 썼습니다.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분향소를 찾은 민주당 홍익표 대표는 분노했습니다. 유감을 넘어서 분노합니다. 현장에 오시지도 않았고 유가족들의 손 한번 잡아주지 않았고 그렇고 기어코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사의 진상규명과 유족들의 참담함과 분노는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뜻은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다.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번째 법안이 됐습니다. 유족들의 염원도 국가인권위 권고도 거절됐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직접 양해를 구하는 모습도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과거의 윤 대통령은 사과의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사과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입장에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오늘 쉬운 선택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유가족들 옆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간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참담, 비통, 죄송한 마음이라고 언급해왔지만 온전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유가족들의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사람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절대 이날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떠난 이유를 알고자 하는 것이 그 마음이 정쟁일 수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참사의 적절한 진상규명 과정은 그 자체로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의미가 있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회로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거절됐습니다.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